안녕하세요.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현주 강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난 지 큰아이가 6살인가요? 6살 후반에 만났고 지금 그 큰아이가 자라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들이 참 많이 흘렀겠지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10%의 성공의 신화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열심히 육아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과연 10%의 성공의 신화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환상이지 않을까 하는 물음표들이 제 안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혼자의 육아보다는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의 육아, 함께의 지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의 대다수가 많은 시민들이 결코 루저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주인공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어쩌면 희망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그리고 하나의 고유한 빛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그 세상을 함께 일궈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역시도요. 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빛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제가 아는 만큼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찾아주시고 함께 엮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대화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자, 하루에 몇 분이나 좀 대화를 나누고 계시나요? 오늘 오늘 아침에 좀 대화를 나누고 보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가끔 내가 언제 우리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지? 고민하시는 눈빛들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실 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좀 생동하시나요? 즐거우세요? 그 웃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쁘세요? 아니면 좀 복잡하세요? 그 느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대화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화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가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마음의 보석들이 마음의 열매들이 잘 연결되어질 때 그때 마음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말풍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평상시 많이 나누는 대화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재밌었어. 또? 친구 이야기, 배고프다고 표현해 주시는군요. 아이고, 시험은 잘 봐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대학을 꼭 가야지. 이런 이야기들 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세요. 그 당연시하는 부분들이 내가 중요한 걸까요? 아이가 중요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많이 대화하는 것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옆집 영희는 사교육도 안 시켰다는데 영재 시험 통과했대.
이런 비교의 언어들을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엄친아들은 하나같이 다 잘났는지요. 근데 그 잘남이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는 비교의 칼날로 빗으로 꽂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예, 아이들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중간고사를 보면 특히 요즘에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살펴보다가 보면 아이들이 밤을 새우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잘하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그래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당연시해 버립니다. 나의 회김을 회피하는 거죠.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 대학은 가야지. 대학은 가면 좀 성공한다더라.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공무원 시험은 봐야지. 이렇게 어느 순간 강요하는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마치 대학은 누구나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비교의 칼날을 좀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쓰는 대화의 패턴, 그다음에 아이가 쓰는 대화의 패턴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아이가 쓰는 대화가 어떠했는지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치색되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들을 잘 듣고 경청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경청에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총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단계는 무시입니다. 예, 나 듣고 있어. 근데 잠깐만 설거지를 하다 잠깐만 전화를 받다 잠깐만.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는 잠이 들고 있죠. 예. 2단계는 듣는 척을 하기만 합니다. 예. 무늬만 경청입니다. 예, 나 듣고 있다고. 그런데 마치 노래의 가사처럼 아이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3단계는 선택적 듣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아이도 엄마도 선택적인 말만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4단계는 비로소 경청의 새싹이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는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집니다.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질 때는요, 많은 말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빛만 오고 가는데 그 따뜻한 충만감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를 걷고 계시나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십니까? 예. 그러나 이 모든 단계 5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가 5단계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일상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작은 치약 하나로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끝에서부터 잘 짜야 하고요. 어느 사람은 가운데서부터 짜기도 합니다. 그 순간 공감이고 경청이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요. 그래서 감정의 파도 타기와 롤러코스터도 다 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조차 내가 불편하고 있구나, 힘들고 있구나를 좀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청에는 정말 아주 오묘한 글자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볼까요? 귀로 듣는데요. 왕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어떻게요? 10개의 눈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데요. 하나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듣고 들어라. 예, 그 어느 순간에도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하는지 아이의 이야기로 들어야 하는지
온전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예, 아이가 얘기하는데 내가 할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전달합니다. 예. 그리고 나의 경험이, 옛 과거의 기억이 소환이 되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하얀색을 전달하는데 어느 순간 회색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기도 하죠.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맥락적인 이해를 놓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 아이에게 중요한 것들이 잘 전달되면 좋은데 각자만의 방식으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요. 맨 마지막 단계가 공감하며 듣기인데요. 어떻게 공감하며 들을 수 있을까요? 공감하며 들을 때에는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나의 기억들이 현재에 머무릅니다.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요? 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건 이미 미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 피곤함으로 아이는 꾸벅꾸벅 줍니다. 이것을 지켜본 엄마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잠이 와, 잠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 지난번에 수학 점수 몇 점 받았어. 도대체 잠이 온다는 게 말이 돼?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예, 미래의 기억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공감하며 듣고 경청이 이루어질 땐 현재의 기억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 뒤에 그 초점과 의도가 무엇인지 좀 잘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 나만의 세상이 좀 강해지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아이는 스마트폰에,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아이는 과연 게임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게임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엄마가 얘기하는 엄친아에 등장하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잘하지 못해요. 나의 현실은 엄친아의 엄자도 꺼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민망함을 엄마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서 나만의 동굴에서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나의 자아를 아바타로 키울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기가 끊고 싶지만 어느 순간 너무 많은 그 가상의 현실에 심취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 초점과 의도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공감의 대상은 저에게 시작합니다. 엄마가 키우다 보면 힘이 들어요. 저도 엄마표, 엄마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웃고 있는데 제 어깨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웃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포커페이스로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딱딱한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쳐 있을 때, 아이 엄마가 돼서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아이 엄마가 돼서 그거 하나 참지 못하는 거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아 그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중요해? 내 마음을 좀 알아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엄지손을 한번 펼쳐주세요. 예, I입니다. 이건 뭘까요? L, love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U, I love you. 이거를 약어로 표현하면 영어 수화로 I love you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가슴에 좀 얹어주시겠어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기가 생동하십니까? 아이가 어제 얘기하는데 좋지 못했어요. 불편했어요. 아, 사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아이는 자기만의 아는 방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구나.
아, 오늘은 좀 가서 안아주어야겠다. 아, 갑자기 아이가 막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힘이 들거나 지칠 때 나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에 화살을 날리시기보다 그래, 지금 쉼이 필요했어? 그래, 이 순간 아이를 사랑하고 싶었구나. 그 마음을 알아차려 주시고 그 따뜻한 마음이 생기를 이렇게 I love you, 그래, 사랑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와 아이의, 그리고 나와 아이의 마음이 연결되는 대화, 마음이 통하는 대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을 선물로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